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오닉 5 때문에 제네시스를 못 판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으실 겁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아이오닉 5 판매량이 적으면 제네시스도 적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네시스를 많이 팔고 싶으면 아이오닉 5를 그만큼 더 많이 팔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발표된 벌금 규제 내용인데요.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벌금 규제 내용을 정리해 볼 거고요. 이게 전기차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오닉 5를 많이 팔아야 제네시스도 많이 팔 수 있다는 내용 있죠. 이건 바이든 행정부의 벌금 부과 제도 때문에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이건 현대차도 무조건 포함되고요. 모든 완성차 업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벌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1년 동안 제조사가 판 차가 있을 거잖아요. 1년 동안 판매된 전체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가지고 벌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차를 많이 팔수록 평균 연비가 높아지고 고백이랑 차를 많이 팔수록 평균 연비가 떨어지겠죠. 현대차 그룹은 지금 제네시스를 많이 팔고 싶어 하죠. 그러려면 평균 연비를 높여야 하니까 연비가 높은 아이오닉 5나 EV6를 그만큼 더 많이 팔아야 한다는 거죠. 만약 아이오닉 5의 판매량이 부진하면 반대로 제네시스는 강제로라도 못 팔게 해야 하는 거고요. 이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기업 평균 연비 규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이든 정부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2012년 오바마 정부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2025년까지 제조사가 연도별 평균 연비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걸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걸 크게 올린 거죠. 사실 2012년이면 제대로 된 전기차가 있었나요? 테슬라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때잖아요. 전기차가 거의 없었을 때라 완성차 업체들 반발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때 이 규제가 사실상 무효화됐고요. 바이든 정부에서 부활시킨 겁니다. 이 규제를 무시할 수 없는 게 기준치보다 연비가 1 낮잖아요. 차 한 대당 벌금이 $140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17만원 정도 하는 거죠. 2022년식 신차는 $15 정도인데 로이터 통신이 관련 자료를 발표했거든요. 이번 규제로 최대 7,320억을 내는 그룹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규제가 아직은 예시 단계입니다. 앞으로 최종안으로 결정되고 연방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60일 이내에 규제가 시행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대차 그룹은 그나마 낫다는 겁니다. 아까 봤던 대로 전기차 판매량을 높이면 되거든요. 현대차한테는 오히려 좋은 게 지금 한창 전기차 판매량을 높이고 싶어 하잖아요. 다행히 최근에 하이브리드랑 전기차 판매 비중이 상승세라 기업 평균 연비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다행히 아이오닉 5하고 EV6의 시장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구매 요인 중 하나죠. 작년 북미 판매 실적을 보면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77만 7,700대를 팔았고요. 기아는 70만 1,400대를 팔았습니다. 이 중에서 현대차는 친환경차 비중이 9.5%였고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이 순서로 판매량이 많았습니다. 기아는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5.1%였고 현대차랑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 순서로 많이 팔렸습니다. 수소차는 없으니까 당연히 판매량이 없었고요. 현대차가 2030년까지 미국 시장 전체 판매량이 58%를 전기차로 팔겠다고 했잖아요. 판매 대수로 따지면 53만 대거든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생긴 거고 미국 전기차 점유율로 따지면 11% 정도 되는 거니까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는 이걸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한다는 겁니다.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비슷한 유형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한국에서 연평균 4,500대 이상을 판매한 기업,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브랜드가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LPG차도 저공해차에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얘네도 하나둘 저공해차 목록에서 빠지면서 나중에는 전기차랑 수소차 판매 실적만으로 벌금 부과 기준을 피해가야 한다는 거죠. 판매량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볼까요? 연 10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브랜드는 전체 판매량의 12%를 친환경차로 채워야 하고요. 나머지 2만 대 이상, 10만 대 미만을 판매하는 기업은 전체 판매량의 8%가 친환경차여야 한다는 겁니다. 작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면 현대차는 56만 7천 대 정도를 팔았으니까 친환경차가 6만 8천 대 이상 팔려야 한다는 거고요. 벤츠는 7만 6천 대 정도를 팔았으니까 친환경차가 6천 대 이상 팔려야 한다는 거죠. 결국 미국뿐 아니라 한국까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전기차를 제대로 만들어서 파는 브랜드가 애초에 얼마 없잖아요. 큰 메이저 제조사들 현대차그룹,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포드, GM 이 정도 말고 더 있나요? 심지어 일본 제조사들도 지금 비상이죠. 이제야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북미 시장이 일본한테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일본 차는 대부분 하이브리드라는 거죠. 그런데 친환경차 기준에서 하이브리드가 언제 빠질지도 모르는 거라서 일본 제조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쿠조, 시트로엥, 지프 이런 곳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기차가 당장 안 된다면 이 회사들은 하이브리드라도 빨리 늘려야죠. 전기차는 결국 속도가 경쟁력이라서 이미 늦은 브랜드들은 점점 도태되고 사라질 가능성이 엄청 높아진 겁니다. 벌금만 몇백억 이상인데 이걸 어떻게 버티겠어요. 물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비 기준을 초과 달성하는 브랜드 있잖아요. 이런 브랜드한테는 크레딧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 크레딧은 브랜드끼리 사고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는 전기차밖에 없잖아요. 남는 크레딧을 다른 완성차 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거죠. 테슬라는 무조건 기준을 초과로 달성할 거니까요. 결국 돈이 돈을 부른다고 이미 전기차로 성공하고 있는 브랜드는 또 다른 사업 먹거리가 생겼다는 거고, 그렇지 못한 브랜드는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크레딧 제도가 있는 것처럼 기업 간 실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충전기 설치 같은 외부 사업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초과 실적 적립으로 보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2022년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기준치보다 실적을 높게 달성했을 거잖아요. 2023년에는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조금 모자라요. 그러면 2022년에 달성한 초과 실적을 2023년에 실적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번 달에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2월에서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다고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차에 주는 보조금은 그렇다 치고요.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충전기 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했을까요? 지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였죠. 충전기만 많아지면 뭐하나요? 정작 설치된 충전기가 제대로 된 게 없는데요. 차라리 그냥 기업들 있죠. 현대차는 리핏이 있고 테슬라도 슈퍼차저가 있잖아요. 이런 건 기업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중소업체는 지금까지 문제가 뭐였나요? 보조금 받을 명목으로 설치만 하고 정작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통계 결과가 나오죠. 충전기 보조금 기준에 충전기 설치뿐만 아니라요, 충전기 성능, 충전기 내구성 같은 걸 기본으로 깔아야 한다고 보고요. 설치 후에는 유지 보수하는 걸 매년 체크해서 보조금도 나눠서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뭘 믿고 이걸 한 번에 주냐는 거죠. 유지 보수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는 건데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보죠. 세 번째는 전기차 가격은 결국 내연기관차랑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전기차 가격이 안정화될 거라고 표현했고 이번에는 내연기관차랑 비슷해진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업들은 친환경차를 많이 팔아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랑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하는데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하게 팔거나 비슷한 가격으로 팔아버리면 수요는 금방 해결할 겁니다. 명분도 좋죠. 꼭 벌금 때문에 가격을 낮춘다고 할 필요도 없이 이미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저렴해질 거라는 연구 결과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물론 여기에 변수가 생기긴 했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건데 다행히 제조사들이 리튬을 대체할 만한 소재들을 찾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기차 가격을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하게 팔면 된다는 거죠. 이게 완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게 테슬라도 가격을 올리기만 한 게 아니라 내린 적도 있습니다. 현대차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 문제는 우리 자동차 시장이 그렇게 정이 넘치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올라간 자동차 가격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지금은 특수한 케이스로 통하죠. 그래서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해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안정화된다, 내연기관차랑 비슷해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냐면 전기차의 수요를 늘리려고 오히려 내연기관차 가격을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전기차가 저렴해지는 건 아니지만 결국 내연기관차랑 가격이 비슷해지는 건데 이렇게는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결국 종합해보면 전기차 시장은 기업이 의지로 보나 국가 정책으로 보나 국제적인 흐름으로 보나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또 한 번 증명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친환경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미국에서 기업 평균 연비 규제를 시행한다. 한마디로 내연기관차를 많이 팔려면 친환경차도 그만큼 많이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성공적으로 팔고 있는 브랜드에겐 큰 걱정이 없다. 다만 내연기관차 의존도가 큰 브랜드는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친환경차를 만들고 판매하는 브랜드에게는 또 다른 사업의 길이 열린 것이다. 기업이 친환경차 판매 의지, 국가의 친환경차 정책, 그리고 국제적인 친환경차 판매 장려 흐름에 따라 전기차 판매량과 점유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와 동시에 내연기관차의 몰락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회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친환경차 판매 정책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